네, 실전 매매를 통해서 투자 비책 제시해드립니다. 포트폴리오 비중 체크, MBM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 V자 반등이 나와줬으면 했지만 오늘 다소 혼조합니다.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딱 명확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테마 쪽에서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섹터별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역시나 이제 조선주, 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자, 오늘 또 이 시장의 전반적인 지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이틀 연속 워낙 급락이 나왔다가 또 이틀 정도 또 반등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시장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지금부터는 이제 업종별 또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3분기 특히나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약간 잠재적인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 또는 일정들이 아직까지는 산재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별 선택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단키트 테마주 또는 조선 섹터에서 골라주신 걸까요? 오늘의 비장의 종목 화면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방금 살짝 나왔는데 종근당으로 골라주셨네요. 자, 오늘의 종목 종근당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우선은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3분기에는 꼭 봐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동안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바이오텍 기업들,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알티오젠이나 ADC 관련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리가켄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그동안 시장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주도했다면은 최근 들어서 약간 바닥권에 있는 이 전통 제약사들의 주가 흐름이 약간 심상치 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근당은 오늘 제가 종목으로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요거 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비교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종근당 차트를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약간의 좀 변동성이 좀 키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우선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약간 모아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이 종목들은 대부분 이 전통제약사들은 이렇게 바닥권을 좀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서 한번 파동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파동을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패턴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커피랜드 패턴입니다. 약간 이 원형 바닥을 형성을 했다가 컵을 한번 만들어 놓고요. 손잡이를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는 이 손잡이 부분에 전고점을 돌파하진 못했지만 제가 봤을 때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제약주들, 특히나 이 전통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약사들에 대한 관심이 저는 시장에서 지금 부각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게다가 전통 제약사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신약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좋지만 이 CDMO 쪽이나 이쪽 관련해서 지금 약간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바이넥스나 ST판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지금 제 포트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연내 통과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기대감이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통제약사들, 특히나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추후에 CDMO 쪽에 대한 사업 또는 M&A에 대한 또 기대감도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녹십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면 이 전통제약사들의 차트 흐름을 보면은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제 거래가 붙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9월달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미 연준이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50bp를 단행을 하거나 아니면 또 추후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이 글로벌 피벗에 대한 이런 어떤 언급들 이런 관련된 언급들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결국에 이 제약사들에 대한 관심은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무튼 오늘은 제가 종근당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수가는 현재가 11만 9,400원 잡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통제약사 종근당 우리 포트에 편입할까요? 네, 포트 편입할 거고요. 비중은 5%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의 비중으로 비중 저희 포트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 기존에 있는 포트가 꽉 차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한번 확인하면서 전략 잡아가도록 할게요. 저희 이미 6개가 다 차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쓰여 있네요. 매도 예정, 삼성전자를 편출할 계획이실까요? 네, 매도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제일 덜 움직일 줄 알고 좀 약간
지수를 조금 추종하자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 편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 제일 또 변동성이 이 수익률을 보시면 사실 최근에 급락장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가켄바이오, 뷰노,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 중공업 모두 다 수익권이거든요. 유일한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사실 삼성전자예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를 편입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결국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그 제한된 조건하에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6종목 제한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 종근당과 삼성전자를 비교했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종근당이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아쉽게 포트에서는 현재가로 매도 체결되면서 포트에서 제외는 하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지난번 제시를 했던 이런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저희 종근당 편입해 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저희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 섹터 강했는데 그 안에서도 HD 현대중공업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어요. 이 종목도 잠깐 점검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사실 시장의 주인공 조선주 아닌가요? 특히나 그렇죠. HD 현대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되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은 뭐 사실 최근 들어서 부각된 것도 아닙니다. 이전부터 워낙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줬었고 이 발주량에 대한 부분들은 이전보다 과거의 슈퍼사이클보다는 줄어들었지만 뭐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선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양호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자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 뭔가 그동안 이 메이저 수급이 좀 투자할 만한 업종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2차 전지도 아직까지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뭔가 이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 업황에 대한 부분들로 가지고서 이 메이저 수급들이 좀 들어올 만한 섹터는 저는 조선주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HD현대 중공업을 제가 이제 편집을 했었을 때 보니까 그때 댓글창을 잠깐 보니까 너무 조선주는 고점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지만 지금 선택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조선주는 만약에 이 HD현대 중공업도 전고점 돌파하면은 이 추세적인 상승에 진입할 가능성 저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수정은 좀 없고요. 기존 전략 그대로 가져가도록 할 거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리뷰를 또 도와드린다면은 사실 여기 포트에는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6종목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포트에 편입하지는 않았지만 어제 바로 편입했었던 S&T 다이나믹스 요 종목도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자, S&T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표적인 방산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왜 편입을 안 했을까요? 참 뭐 그렇죠, 그죠? 이게 6종목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지만 하반기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도 좋은 기업이지만 이 K2 전차 4차 양산과 관련해서 이 자동 변속기 쪽 관련된 국산화 이슈까지도 붙어줄 수 있는 종목이고 실적까지도 받침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목표가 뭐 계속해서 좀 달성되는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비장의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S&T 다이내믹스까지 중간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비중 어떻게 조절해 나가는지 잘 주목해 주시길 바라고요. 방송 이후에도 매니저님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잠시 뒤에 오후 4시부터 너튜브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공개 방송 이미 열어뒀고요. 그쪽에서 이제 제가 8월달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이제 8월 3분기 이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7월달에는 조선 쪽과 방산 쪽이 우리의 계좌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은 앞으로 3분기는 조선뿐만 아니라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 특히나 전통 제약사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오후 4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와 조선 섹터 앞으로의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김태윤 매니저와 너튜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김태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